허승규의 뉴스 농장.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출연하고 나서 청취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네, 뉴스 농장 최초로 10,000뷰 이상을 찍은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찍은 것 같아요. 뉴스 밑장으로 네. 말이 나와서 지금 세뇌당한 게 김수민 아닌가. 평론가한테 네. 뭐 키고 있어요. 허승규 네. 대표가. 뉴스 목장은 없나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뉴스 밑장에서 네. 뉴스 농장보다 뉴스 목장이 더 좋은 것 같다. TK 목장. TK 목장의 결투. 네. 별론가? 네, 초식남 같기도 하고. 허승규 대표가 초식남. 허승규 대표 오랜만에 봤는데 네. 조금 더 착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서울에 있을 때보다 사실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를 서울에서 또 나오시기도 했고 허승규 대표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봤을 때 약간 거친 내력이 있었는데 굉장히 온순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문화의 수도에 네, 살다 안동에 보면 있다 보니까. 온순해지게 됩니다. 그래요? 안동에 가면 그렇게 됩니까? 여유롭고. 아니 제가 대구만 요즘 와도 네. 너무 큰 도시예요. 이 지하철 타고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네. 다르고. 뭐 서울 살다가 대구 얘기를 그렇게 네, 하십니까? 안동에 오니까 네. 완전 제가 그런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로 활동하는 게 보면 허승규 대표가 서울에 이 녹색당 당직자로 있을 때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운동 뭐 네네. 이런 것들 하다가 안동에서 버스 타기 좋은 도시 안동 뭐 이런 활동들로 뭐랄까 좀 착한 활동. 아닌데 네. 이 버스 굉장히 그 하드한 아이템이. 그 황해 보면 조성아 있잖아. 조성아 버스 회사 사장이거든. 그게 거친 바닥입니다. 버스가. 300만 경북 도정을 책임지는 경북도지사 전망을 해볼 텐데요. 경북도지사는 임기가 12년이란 말이 있죠. 네. 1995년 이익은 경북도지사 12년, 그때 11년 하셨고요. 2006년 김관용 경북도지사 12년 하시고 대선 출마하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도지사 된 분이 내가 그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네. 네, 무려 12년 이거 두 분 합치면 거의 24년. 네. 굉장히 오래 집권하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 이철우 도지사서 초선입니다. 2018년에 당선돼서 이 보통 때라면은 무난하게 뭐 3선까지 가는 건 아니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쟁자들도 있고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구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재선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을 연고로 네. 국회의원을 3번 하시고 지난번 경선 과정 굉장히 박빙이었죠. 이철우 국회의원하고 북부권을 연고로 둔 김광림 국회의원 네. 그리고 포항을 연고로 둔 박명재 국회의원 네. 남유진 구미시장까지 정말 피 튀기는 혈투를 해서 네. 그때 어쨌든 경선에서 1등을 해서 국민의 후보로 뽑혀서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 도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요즘 서울에 주로 계시겠지만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하는지 나쁜 소식도 별로 안 들리는 것 같고 좋은 소식도 별로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철우 지사의 재선 가능성은 본인이 아니라 경쟁자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총체적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경쟁자도 대구시장과 비교하면 이 대구시장은 권영진 시장이 재선을 했고 3선을 한 전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나가던 곽상도 의원이 네. 서울시민 인증 이후에 한풀 꺾이고 있고 곽상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유성걸, 김상훈 의원까지 현역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네. 왜냐하면 권영진 시장이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 적이 없었고 이 국민의힘 당내 지지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가능한데 반해서 경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경북의 1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철우 지사보다 선수가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이철우 도지사가 아주 이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 국회의원들이 또 다수 포진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도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네.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이 다 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전직 누구예요? 강석호 전 의원. 박명재 전 강석호는 의원. 왜 의원이 못 됐지? 자진 불출마했나요? 아니요. 공천에서 배제가 됐죠. 컷오프? 그때 2020년 총선 당시에 TK 3선 중진 물갈이 맞다. 공천을 네. 해서 우리가 다 했던 거지. 네. 그래서 지금 3선 의원이 없습니다. 네. 경북 지역 13명 아예 국회의원들 없죠. 다 네. 초재선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석호, 박명재 네. 전 의원
그리고 김강림 전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박명재는 연세대 정책학과 교수죠. 박명재, 김광림 70대죠. 네. 네. 그에 비해서 강석호 전 의원은 조금 더 젊지 않나요? 네, 조금 더 젊기는 하죠. 그런데 강석호 의원이 국회의원 했던 지역구는 영덕, 울진 이쪽 지역이었는데 네. 사실 원래 고향은 포항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서는 박명재 전 의원한테 네. 조금 이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고 그렇죠. 동부권에서는 네. 그렇다고 또 구미나 이쪽 서부권에서는 특별히 연구가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철우 지사한테 크게 위협이 좀 못 되고 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현직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의 재선은 좀 너무 무난하게 네.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까 김수민 비평가가 별로 좋은 소식도 별로 없지만 나쁜 소식도 별로 없다. 네. 근데 이철우 지사 행정 스타일이기도 한데 제가 사석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지사님은 권 시장처럼 저렇게 이 정치적인 메시지나 발언을 안 하시나? 그건 왜 그러냐면 음지에서 일하는 맞아요.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어쨌든 지방 정부도 네.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지방 정부의 수장이 네. 정부에 속해 있는데 정부를 향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 네. 옳지 않은 일이다. 이래서 안 됩니다. 막 비난해야지 막 비난하고. 응? 그래서 그 페이스북 정치도 안 하잖아요. 이철우 지사는. 네. 권영진 시장과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 이거는 김관용 지사 시절에도 드러났는데 2017년에 정권 바뀌고 나서 2018년 4월에 판문점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전국 자치단체 중에 가장 빠르게 도청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걸었어요. 김관용 지사가. 네.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대거 걸면서. 그는 총리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전용길 기자가 늘 예언해왔습니다. 김관용 총리가 된다. 네. 문재인 정부의 3기 총리가 된다고. 네. 그 예언 실패했죠. 근데 TK 출신 총리가 나오긴 했죠. 네.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이 정권 후반부에 가면 TK 출신을 중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TK 출신 단체장이 가진 특성을 이철우 지사가 고스란히 좀 가지고 있다. 네. 특별히 정부와도 각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무난하게 가만히 있으면 네. 재선은 손쉬운 일이다. 네. 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선급 국회의원인 김희국, 김정재, 이미자 의원이 전부 도당위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 도당위원장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 3명의 경쟁자가 붙어 있습니다. 뭐 언제부터 도당위원장을? 공천권을 자기가 행사해 보겠다. 언제요? 지방선거 다음 때. 지방선거. 그래서 곧 이제 네. 당대표 뽑히고 나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뛰겠다. 그래서 현역 경쟁자는 없는 상태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원외 국회의원이 믿는 어떤 대선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그나마 다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원외 국회의원이요? 그러니까 강석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철우 도지사 경쟁하기에는 그냥 지역만 봤을 때는 힘든데 대권 구도와 당권 구도에 따라서 그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정도 있다. 뭐 그 정도. 강석호 전 의원은 홍준표계죠. 마포포럼 공동대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김무성하고. 야권 정치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김무성, 홍준표 손잡을 가능성 또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변수가 있지만 그 현재로서는.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경북 정치는? 경북 정치요? 네. 그냥 윤석열이 경북에 장악력이 없으니까 터줏대감들한테 알아서 먹으라고 던져줄지 아니면 체질 갈아버리겠다라고 나올지.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가 연세대학교 로스쿨 이철우 교수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최초의 초선 도지사가 나올 수 있고요. 나 그래서 네. 그 경쟁자가 지금 없다면서요. 경쟁자를 한 명 만들어줘야겠네 우리가. 이대로 재미없게는 못 갑니다. 네, 아까 전에 도전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저 사람이 도지사 되면 재미있겠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 된다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경북에도 이제 여성 도지사가 나올 때가 됐거든. 이미자. 제자와 선생. 그렇지. 사제 대결. 사제 대결. 그렇지. 이미자 나는 이미자가 경북도지사가 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여성 도지사고 그리고 이미자 의원이 그래도 얼마 전에 산재 청문회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그쪽 당에서는 노동자를 좀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녹색 사회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한국노총 출신인데. 녹색 사민당. 예. 그래서 이미자 같은 사람이 경북도지사가 되는 거 의미 있다. 그리고 이미자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이 뭐냐면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하고 이미지 완전 다릅니다. 졸라 잘 나가고 막 탄탄대로를 걷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모로 좀 고생해 본 듯한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질투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때 문희상이랑 좀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제 대결로 한번 우리가 몰아가 보는 걸로. 이미자 도지사 후보 네. 네, 처음 오늘 방송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이철우 도지사의 저는 가장 큰 실책은 어쨌든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란인데 이게 지금 나가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좀 쟁점으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동남권에서는 반대 비율이 안 높아요. 네. 그쪽 후보는 그거로 각세하기 어려울 거고 북부권이 인구는 적은데 국민의힘 당원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대구 경북 내에서도. 네, 그래서 김강림 의원이 그 국민 지지도 나빴지만은 당내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그때 이철우 도지사랑 박빙을 세웠는데 네. 그럼 북부권에서 이런 거를 각을 세울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후보군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강림 의원은 나이가 북부권은 많고. 대구 경북 통합 반대가 높나요? 아 그렇죠. 다른 데보다? 근데 조금 안동이 중심에 안동 예천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라서 네. 도청시 수도가 어떻게 도청을 옮겼기 때문에 수도가 어떻게 대구랑 붙느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쟁점이지만은 이거를 살릴 만한 후보군이 지금 마땅치 않은 상태. 국민의힘 내부 경선 구도는 그렇습니다. 권오을 씨는 정치 안 하나요 이제? 네, 이제 네, 요양을 하고 계시고 맞다. 투병하신다 네, 그랬죠. 지금은 그래도 투병은 안 하지만은 어쨌든 북한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조금 차도가 있다고 봐야 되나? 네, 네. 차도는 있는데 그래도 쉬셔야 되는 상황. 안동에서 짐 싸서 올라가셨죠. 그 당의 무소속으로 이번에 네. 출마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그럼 뭐 한 명밖에 없네. 북부 네, 지역에 없습니다. 대항마는 허승규밖에 없네. 이철호 대 허승규의 1대1 다이다이로. 네, 이철우 대 허승규도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네네. 제가 나이가 나이는 나이 상관없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지사 상관없네요. 만 25세만 되면 됩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번에 경선할 때 그랬어요. 네. 버스 요금 안 내고 버스 타는 사람은 도지사 선거 나가면 안 된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경선하는 후보들은 다 65세가 넘었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65세가 넘었어요. 그거 틀어주면 되겠네. 네. 그거 틀어주면 됩니다. 네, 저는 출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 쪽은 좀 밋밋하지만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민주당 계열 정당들 후보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북도지사요? 네, 민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도당 관계자들과 얘기해 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역시나 대선 이후에 많이 네. 등장할 것이다인데 오중기 허대만 이 선수들은 그 오준기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도당위원장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도당에서는 예전보다 좀 세력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음. 내부에서 이렇게 추대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네. 의견이 있고요. 허대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 선거보다는 다시 포항 쪽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시장? 뭐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네. 요즘은 그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꼭 이것만 나가는 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민주당 후보 내지 말고 네. 이철우 대 허승규. 네. 아니면 이철우 대 김수민. 뭐 경험이 서울 있으시니까. 시민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지금 후보가 없다면 도당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맞는데 누구예요? 장세호 도당위원장인데요. 칠곡에. 네. 근데 장세호 거기는 위원장이 분수를 해봤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안 나가고 싶지만 소속 정당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네. 총선 출마가 좀 더 유력하고 근데 총선 나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도지사를 전초전으로 할 수도 있지. 네,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네. 네, 또 총선 출마로 내 보기도 느낌엔 합니다. 장세호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음. 중앙에서 누가 내려올 사람이 있나요? 중앙에서 내려올 사람이 없죠. 그 지금 허대만 오준기 전 후보들의 경우에는 두 분 다 지금 공사에 가 계시거든요. 네, 공기업에 네네. 가서 녹을 먹고 있고 네. 그래서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네.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 상주 출신인 김부겸이 경북도지사로 나오는 아 그것도 괜찮네요. 시나리오는 그것도 저는 뭐 경북 쪽에서 네. 요청이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건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민주당의 역대 도지사 후보들은 선거를 치르고 나면 네. 한 자리를 받거나 아니면 한 자리에 받았다가 선거를 치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앞서 큰 자리를 받은 김부겸 총리가 공사 이걸로 되겠나? 네. 큰 자리 받은 김부겸 총리가 경북으로 우리 박명재 네. 의원 이야기 나왔지만 박명재 의원이 원래 열린우리당으로 도지사 나갔죠. 예. 경북도지사 네.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그 전에 행안부 장관 네네. 자리를 받고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 선거 끝나고 한나라당으로 건너갔죠. 무소속으로 한번 건너뛰었다가 네. 결국 한나라당으로 가셨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오중기 허대만 두 분들은 이미 자리를 받았잖아요. 또 출마하는 거는 본인들이 다음 총선은 몰라도 또 출마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권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서 저는 경북도지사 민주당의 후보는 적어도 이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그러면 양쪽 캠프에서 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을 거다. 특히 이재명 캠프 네.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사실상 이게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합치면 대선이랑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이재명 캠프 안에서 도지사 예비후보를 미리 지명을 해놓고 대선을 치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건 전 국회의원도 거론되는데 이분은 도지사보다는 구미의 총선 출마 쪽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도지사를 출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부담은 될 수 있죠. 그리고 2024년 총선이잖아요. 네. 2년이 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컨설턴트면 누구의 컨설턴트든 간에 조언을 해준다면 도지사는 나가는 게 낫다. 뭐 경선이든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 김영건 의원은 아마 출마할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본인보다 본인 말고 가족 중에 다른 분이 도지사 출마하는 게 좋다. 이야기를 이미 1년 전에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길 기자가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본인이. 김영건 네. 전 의원 본인이 그렇게 네. 얘기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네네. 계속 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치면 김창현, 이영순 네. 전 의원인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임미애 경북도의원 네. 같은 경우는 도지사 후보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의성 지역에서는 또 시민들 중에 네. 의성 군수 출마를 바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군데서 지금 호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도지사든 둘 중에 하나는 출마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는 다들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 나오든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 말고 또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 있는데요. 정의당 엄정혜 경북도당 위원장은 도지사가 아닌 경산시장을 네. 도전할 지금 것으로 시의원 예상이 아니에요? 됩니다. 시의원 네, 3번 시의원입니다. 하셨습니다. 3선인가요? 네. 한 번 더 해라 그래요. 경산시장이 네. 3선 연임 제한으로 끝나거든요. 네. 지금 현역 시장이. 네네. 그래서 이참에 경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뭔 상관이요 그게. 어. 그냥 장태수 의원처럼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세요. 네, 뭐 시의원 한 6선 해도 돼. 뭐 나름의 낯이 좀 두꺼워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시의원 그거 뭐 이렇게 사치스러운 자리도 아닌데 그냥 계속 하시라고 종신으로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안동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구선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8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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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네, 전남 네. 영광의 한 분이랑 전국 공동 1등인데요. 네. 다음 내년에 이제 그 전국 1등이 누가 되느냐. 구선. 둘 다 구선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구선이 3명인가 역대. 김종필, 김영삼. 김종필, 김영삼, 박준규. 아, 대구가 네. 배출한 네. 박준규 전 의장 이렇게 아마 구선이 3명일 텐데 지방의원 구선이 드디어 탄생을. 그것도 연속이다 연속. 네. 91년부터 하셨죠. 대단하다 진짜. 한국지방자치 산역사 네. 네, 이재갑 안동시의원 계십니다. 네, 이 정도로 후보군들 살펴봤는데요. 정의당은 엄정혜 의원 말고는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도지사 후보군은 없고 박창호 전 도당위원장은
네, 박창호 전 도당위원장 현인가요? 전입니다. 지금 전인가요? 엄정혜 네. 시의원이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고 네네. 박창호 전 위원장은 현재 프레시안 대구경북 지재본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원외이긴 하지만 녹색당 허승규 도지사 후보. 네. 근데 1대1로 하려면 무소속이 낫지 않을까? 네, 그건 나중에. 네.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후보군들이 많았는데요. 역시나 대선 결과와 도지사 선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군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출마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승패와 상관없이.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지면 도지사도 갈자 이런 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누가 대선 후보가 돼서 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만약에 진다. 그럼 윤석열을 내보내도 지냐. 국민의힘의 문제가 더 크게 돼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선에서 누가 나가서 지든 간에 지게 되면 좀 현직들이 자리 보전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철우 지사가 또 포석을 뒀군요. 얼마 전에 이준석 후보가 네. 이 대구 경북을 쭉 다니면서 이 경북 지역 첫 방문지 만났던 사람이 이철우 지사를 찾아갔거든요. 네. 이철우 지사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만나서 사진도 찍고 인사를 나눴던 거는 이준석 후보가 유일했거든요.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이철우 지사를 찾아가지도 않았죠. 굳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 지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밝힐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그걸 이철우 지사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 내에서 아주 중도적이고 좀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네. 하는 이미지를 이철우 지사도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를 좀 활용한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선거를 지더라도 나는 물갈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앞으로도 좀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 TK에서 오래 정치하려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혁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물갈이를 좀 빨리 안 당할 것 같아요. 이미 네. 기득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이철우 지사가? 아니 국민의힘 TK 의원들 자체가 당 자체가 기득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후보 자체도 올드해 버리면은 그렇죠. 더 물갈이 교체 여론의 우선순위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주민들이 미워합니다. 네, 이완영 보세요. 네. 이완영 누가 개혁적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리가 된 겁니다. 항상 그 권력의 주류 중에 주류에 빌붙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구 경북에서도 안 좋아합니다. 맞아요. 이완영 의원은 우리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참여정부 말기에는 네. 그쪽으로도 줄을 댔었어요. 근데 참여정부가 이제 MB 정부 넘어갈 걸 알고 네. 그 줄을 다시 걷어들여서 갈아탄 거죠. 아니 그거를 넘어갈 줄 몰랐단 말인가? 그 양반도 참. 네, 경북도지사 선거도 뉴스 농장에서 앞으로 모니터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총선 때 뉴스 밑장의 영광을 뉴스 농장이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영광이 있었나요? 그래도 대구 경북 총선하면 우리 아니었습니까? 네. 네. 결과 예측에서 독점 공개. 결과도 내가 제일 덜 틀렸어 그때. 근데 그때 뉴스 밑장에서 제가 선거 막판에 주옥과 같은 예언을 속속속 끼워 넣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막판에는 민주당 180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멘트도 이런 게 나오잖아. 180석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네, 실제로 저의 예언이 180석이 얼마나 저주가 되는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전국 예측이 좀 틀렸지 지역 예측은 지역 예측도 많이 틀렸어요. 그래요? 네, 김부겸 된다고 했어. 나는. 또 그런 네. 실패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 좀 근데 몸값이 올라가는 게 우리는 아닌가. 이제 예측보다는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 방송이 너무 이 점치는 방송처럼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맥락을 분석하고 네.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게 또 품격 있는 시사 그렇죠. 비평이 아닌가. 그 예측도 이게 맞냐 아니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는데 만약에 내가 누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됐어. 근데 그게 예측에 맞은 게 아니에요. 과정이 그렇게 돌아가서 된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찍은 건지. 네. 그래서 예측을 하는 이유는 뭐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치나 원리가 작동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게 돼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그 원리나 이치 자체가 맞는 거면
당장의 그 선거에서는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당구를 치다가도 쳤는데 비껴 맞았는데 쿠션 맞고 돌아와서 다시 맞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길 자체를 잘 봤다는 얘기예요. 조금 칠 수는 있었지만 그 예측이 틀렸더라도 그 예측에 깔려있는 이치나 원리는 그 다음 선거에서 다른 기회로 그게 맞다는 게 드러나요. 예, 그런 예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도 과학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구태 네. 시사 비평이 아니라 근데 이제 99%까지 과학이 되는데 네. 마지막 1%에서 감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도 쓸데없는 건 맞췄어요. 제가 홍준표 득표율 38%로 새벽 3시에 당선된다고 예측했거든요. 그 숫자를 좀 잘 맞추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나 심상정 39%도 맞췄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오세훈 57%, 네. 박영선 39% 이것도 맞췄죠. 퍼센트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황교안 50, 숫자를 잘 맞춘다. 황교안 50.3% 이것도 0.2% 포인트 차이로 맞췄습니다. 그거는 당내, 2019년. 당내 경선. 네, 네. 아, 근데 내가 요번에 틀릴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 국민 경선. 난 원래는 나경원이라고 했었거든요. 당선자가 틀리신다는 거죠. 예, 예. 나경원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중간에 안 바꾸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틀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네. 이준석. 이준석. 그러니까 뭐 저는 대구에서 네. 이준석 후보가 대구를 첫 방문했다가 2주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안철수야? 대구 경북의 당원들의 생각이 확 쏠리더라고요.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준석의 부모님 고향도 대구다. 박근혜 이후에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없었다. 이야기는 주호영부터 홍준표까지 유승민까지. 유승민까지 다 물매기는 얘기거든요.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래 홍준표, 유승민, 여기 주호영 여기는 이제 지는 애잖아요. 여기보다 이준석한테 거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니 국힘 전당대회 결과가 오늘 또 TK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전망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되든 뭐 달라지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당 자체에는 어느 정도의 이미지 변화가 있겠지만 대구 경북 당원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 되면 대구 경북이 또 밀어줘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대 교체 얘기를 하는데 주로 대구 경북에 특히 세대 교체 조직이 있는가? 지금 이준석이 대표된다고 대구 시당 위원장 30대가 되고 이런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로 분권화가 돼 있어서 대표가 누가 되든 당을 하나로 장악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지역이 갖고 있는 수준과 분위기대로 가겠죠.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때문인데 세대 교체라고 하는 걸 가장 그동안 잘한 정당이 대구 경북 내에서는 국민의힘이요. 그렇죠. 네.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람이 많으니까 배분할 자리도 많은 거예요.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이 40대 국회의원 이 3명이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배출이 됐죠. 이 경북 지역에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 그리고 포항의 김병욱 의원, 그리고 고령 성주 7곡의 정의용 의원까지 다 40대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기초의원들도 보면 대구 지역에서 특히 비례대표 1번 후보 여성 후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를 국민의힘에서 다 공천을 했어요. 이건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잘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역시 30대 기초의원들을 많이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세대교체를 나름 해오고 있었고 이들이 조금 더 권한을 가진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로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받아 안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이 30, 40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게 권한과 역할을 좀 더 주는 쪽으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는 결과에 따라서 변동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 흐름으로 간다. 네. 이 방송이 나가면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돼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국민의힘 당대표 정도면 유스미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스미짱이요. 대구시당 위원장, 경북도당 위원장부터 좀 나오라고. 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 뉴스민에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즉석 질문 또 했고요. 이준석이 당대표 떨어지면 대구시장 시켜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좀 안정적인 자리에 젊은 사람 앉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본인이 대구에 연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준석 보고 또 뭐 서울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험지 또 해라. 뭐 이것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기용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대구시장으로. 네, 그리고 단체 장경은 아예 싹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도 하나의 권영진 시장님이 유스 밑장, 유스 농장을 더 싫어하시겠네요. 이준석이 대구시장 경선에 나오면 글쎄 권 시장 또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권 시장은 고향으로 가서 정치를 하는 것도 경북도지사요? 안동시장. 안동시장이요? 안동 국회의원 네, 뺑뺑뺑뺑 자꾸 고향을 회전문 따라서 회전문. 서울, 대구, 안동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